한국 부동산과 해외 부동산이 어디가 더 좋을까요? 제1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아이온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과 해외 부동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집니다. 한국의 부동산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나라에 사야 할까요? 이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부동산의 구조를 알아봅시다. 한국에는 전세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는 없습니다. 전세란 무엇일까요? 전세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빕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모두 받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전세로 빌립니다. 집주인에게 5억 원을 보증금으로 줍니다. 2년 동안 집을 빕니다. 월세는 없습니다. 2년이 지나면 5억 원을 모두 받습니다. 한국에는 월세도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급료를 함께 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입니다. 이것도 외국과 다릅니다. 외국에는 보증금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한국의 전세와 월세는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한국 부동산의 가격을 살펴봅시다. 2024년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약 9억 원입니다. 강남은 약 15억 원입니다. 강북은 약 6억 원입니다. 부산은 약 4억 원입니다. 지방 소도시는 약 2억 원입니다. 가격이 지역별로 매우 다릅니다. 한국 부동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작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매우 작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는 약 84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은 약 25평입니다. 미국의 평균 주택은 약 200제곱미터입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한국 아파트는 세계에서 가장 작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비쌉니다. 한국은 땅이 좁습니다. 산이 많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적습니다. 따라서 땅값이 비쌉니다. 아파트 값도 높습니다. 급여 대비 부동산 가격이 높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급변합니다. 한국 부동산 가격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급등하거나 급락합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강남 가격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다음 급락했습니다. 투자가들은 손실을 봤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투기가 심합니다. 한국인들은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봅니다. 집을 사서 빌립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팝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전세 사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전세 사기가 일어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는 것입니다. 2022년에는 전세 사기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높은 이자입니다. 한국에서 주택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높습니다. 2024년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약 3.5%에서 4.5% 사이입니다. 미국은 더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0년 이상 낮은 이자였습니다. 이제 이자가 올라갔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정부 규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규제합니다. 강남 규제가 유명합니다. 1년에 2번 이상 팔면 세금이 높습니다. 외국인 구매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부동산 시가를 더 올립니다. 한국 부동산의 종류를 살펴봅시다. 첫째는 아파트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택입니다. 서울 주택의 70%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매달 내야 합니다. 둘째는 빌라입니다. 아파트보다 작습니다. 가격도 낮습니다. 관리비도 없거나 적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없습니다. 셋째는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입니다. 마당이 있습니다. 미국의 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쌉니다. 부자들의 선택입니다. 넷째는 원룸입니다. 가장 저렴합니다. 학생과 사회초년생의 선택입니다. 공간이 매우 작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더합니다.
따라서 지방 부동산은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계속 인구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서울 부동산은 가치를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규제가 강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 가격 상승은 불확실합니다. 해외 부동산에 비해 투자 위험이 높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이점을 정리해 봅시다. 한국만의 전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임차인은 월세 부담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이자 없는 대출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또 다른 특징은 공시가격입니다.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공개됩니다. 이것은 투명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가 큽니다. 공시가격은 낮게 책정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부 해외 부동산의 구조 미국, 일본, 유럽. 이제 해외 부동산을 살펴봅시다. 미국 부동산부터 알아봅시다. 미국은 주택이 큽니다. 평균 주택 면적은 약 200제곱미터입니다. 마당이 있습니다. 차고가 있습니다. 매우 넓습니다. 한국 아파트보다 3배 큽니다. 미국 부동산의 가격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뉴욕 맨해튼은 매우 비쌉니다. 1평에 1억 원 이상입니다. 로스앤젤레스도 비쌉니다. 하지만 텍사스 오스틴은 저렴합니다. 미국 평균 주택 가격은 약 3억 원에서 5억 원입니다. 미국 주택 구매는 간단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30년 대출이 일반적입니다. 이자는 약 2%에서 4% 사이입니다. 한국과 비슷합니다. 구매 후 소유권이 당신 것입니다. 한국의 전세처럼 계약갱신 걱정이 없습니다. 미국 부동산의 가격은 안정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매년 약 3%에서 4% 올라갑니다. 급등락이 적습니다. 투기가 적습니다.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일본 부동산을 살펴봅시다. 일본 주택은 한국보다 약간 큽니다. 평균 약 100제곱미터입니다. 일본도 땅이 좁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도쿄의 평균 아파트는 약 5억 원입니다. 서울보다 훨씬 쌉니다. 일본 부동산의 특징은 안정성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락도 적습니다. 안정적입니다. 투기가 거의 없습니다. 유럽 부동산을 살펴봅시다. 유럽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런던은 비쌉니다. 파리도 비쌉니다. 하지만 동유럽은 저렴합니다. 유럽 평균 주택 가격은 약 3억 원에서 7억 원입니다.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유럽 부동산의 특징은 역사입니다. 유럽의 오래된 건물은 가치가 있습니다. 오래될수록 비쌉니다. 한국은 반대입니다. 오래된 건물은 철거됩니다. 새 건물이 지어집니다. 한국은 건물 수명이 짧습니다. 유럽 부동산 구매 시 소유권은 영구적입니다. 한국의 전세처럼 임차 기간이 없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소유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의 공통점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크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 한국보다 큽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입니다. 투기가 적습니다. 급등락이 적습니다. 세 번째는 소유권이 영구적입니다. 갱신 걱정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투명합니다. 정부 규제가 적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렴합니다. 급여 대비 가격이 낮습니다. 해외 부동산의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언어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복잡합니다. 영어를 잘해야 합니다. 둘째는 세금입니다. 외국인 세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변하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는 관리입니다. 먼 곳의 부동산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3부 가격 비교와 투자 분석 한국 vs 미국 vs 일본. 이제 한국과 해외 부동산을 직접 비교해 봅시다. 가격 비교를 해봅시다. 서울의 30평 아파트는 약 9억 원입니다. 같은 크기 미국 주택은 약 5억 원입니다. 미국이 훨씬 쌉니다.
하지만 미국 주택이 훨씬 큽니다. 가성비는 미국이 낫습니다. 일본의 30평 아파트는 약 4억 원입니다. 더 쌉니다. 하지만 일본은 인구 감소로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 대비 부동산 가격을 비교해 봅시다. 서울 평균 급여 400만 원, 아파트 가격 9억 원. 비율은 225개월입니다. 약 19년의 급여와 같습니다. 미국 평균 급여 300만 원, 주택 가격 5억 원. 비율은 166개월입니다. 약 14년의 급여와 같습니다. 미국이 낫습니다. 일본 평균 급여 350만 원, 아파트 가격 4억 원. 비율은 114개월입니다. 약 10년의 급여와 같습니다. 일본이 가장 낫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부동산 투자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서울 아파트를 5억 원에 사서 5년 후 10억 원에 팔았습니다. 5억 원을 벌었습니다. 연 11% 수익률입니다. 이것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은 다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아파트는 조금만 올랐습니다. 5%도 안 됩니다. 미국 주택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3억 원에 사서 5년 후 4억 원에 팔았습니다. 1억 원을 벌었습니다. 연 3% 수익률입니다. 한국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훨씬 안정적입니다. 환율이 좋으면 더 벌 수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은 어떨까요? 가격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수익률은 매우 낮습니다. 보험 성격의 투자입니다. 부동산 세금을 비교해 봅시다. 한국은 양도소득세가 높습니다. 1년에 2번 이상 팔면 세율이 약 40%입니다. 미국은 양도소득세가 약 15%에서 20%입니다. 한국이 훨씬 높습니다. 미국이 낮습니다. 한국의 재산세도 높습니다. 9억 원 아파트의 연 재산세는 약 300만 원입니다. 미국은 훨씬 낮습니다. 부동산 관리 비용을 비교해 봅시다. 한국 아파트 관리비 약 30만 원, 재산세 약 25만 원, 월 총 55만 원. 미국 주택 관리비 약 20만 원, 재산세 약 10만 원, 월 총 30만 원. 미국이 훨씬 저렴합니다. 미래 부동산 가격 전망을 해봅시다. 한국 인구가 감소합니다. 서울은 올라갈 수 있지만 지방은 내려갈 것입니다. 정부 규제가 강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미국 인구가 증가합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천히 올라갈 것입니다. 일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부 장단점과 최종 결론 당신은 어디에 투자할까? 한국 부동산의 장점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높은 수익률입니다. 과거에는 매년 10%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도 강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대출이 쉽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전세입니다. 전세금으로 이자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한국 부동산의 단점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가격이 비쌉니다. 급여 대비 부동산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둘째는 전세 사기입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는 정부 규제입니다. 투자 수익률을 제한합니다. 넷째는 높은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매우 높습니다. 다섯째는 미래 불확실성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부동산은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미국 부동산의 장점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안정성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급락할 위험이 적습니다. 둘째는 저렴합니다. 급여 대비 가격이 낮습니다. 셋째는 크다는 것입니다. 같은 가격에 훨씬 큰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넷째는 낮은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낮습니다. 다섯째는 명확한 소유권입니다. 계약갱신 걱정이 없습니다. 여섯째는 밝은 미래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미국 부동산의 단점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낮은 수익률입니다. 매년 3%에서 4% 정도만 올라갑니다. 둘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나빠지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관리입니다.
먼 곳의 부동산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넷째는 언어입니다. 영어를 잘해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의 장점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저렴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쌉니다. 둘째는 문화입니다. 오래된 건물의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는 깨끗합니다. 일본의 주택은 매우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됩니다. 일본 부동산의 단점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미래입니다. 인구가 감소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입니다. 둘째는 수익률입니다. 매우 낮습니다. 셋째는 환율입니다. 엔화가 약하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디에 투자할까요? 당신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는 단기 투자입니다. 5년 내에 팔 계획이면 한국이 낫습니다. 최근 수익률이 낮지만 아직도 미국보다 높습니다. 둘째는 장기 투자입니다. 10년 이상 보유 계획이면 미국이 낫습니다. 안정적이고 미래가 밝습니다. 셋째는 거주 목적입니다. 앞으로 살 집이 필요하면 미국이 낫습니다. 더 크고 저렴합니다. 넷째는 한국의 정착입니다. 한국에 영주권이 있으면 한국이 낫습니다. 서울이면 더 낫습니다. 최고의 선택은 분산 투자입니다. 한국에도 투자하고 미국에도 투자하세요.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환율 변동에 대비합니다. 이것이 현명한 투자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려 중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은 큰 결정입니다. 당신의 장기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위험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투자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부동산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5부입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전략은 장기 보유 전략입니다.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특히 한국의 강남은 꾸준히 올라갑니다. 10년을 보유하면 수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장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오래 가지고 있어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전세금 활용 전략입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전략입니다. 당신이 5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로 5억 원을 받습니다. 이 돈으로 다른 집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원금 없이 부동산을 2개 소유합니다. 2년 후 전세금을 반환할 때까지 수익을 얻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투자 기법입니다. 하지만 위험도 큽니다.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 선택 전략입니다. 강남에 투자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가격이 이미 높습니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강북이나 부산에 투자하면 가격이 낮습니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큽니다. 인구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신축 아파트 투자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분양 초기에 구매하면 좋습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하지만 모든 신축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가 나쁘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재건축 아파트 투자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건축 예정이 있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건축이 시작되면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건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미국 부동산 투자입니다. 미국은 안정적입니다. 빠른 수익보다는 장기 자산 증가를 기대합니다. 특히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덴버 등이 좋습니다. 이 도시들은 인구가 계속 증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갑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공부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공부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본입니다. 충분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인내심입니다. 부동산은 빠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넷째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조언을 듣세요. 다섯째는 법률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6부입니다. 한국 부동산의 미래를 예측해 봅시다. 첫째는 인구 감소입니다.
한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합니다. 특히 지방은 더 심합니다. 따라서 지방 부동산은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서울도 결국 인구가 감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정부 규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계속 규제할 것입니다. 투자 수익률을 제한할 것입니다. 세금도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셋째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리는 약 3.5%에서 4.5%입니다. 미국 금리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는 전세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정부가 전세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전세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기술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디지털화될 것입니다. 중개인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낮아질 것입니다. 일본 부동산의 미래를 예측해 봅시다. 첫째는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일본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2070년까지 인구가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것입니다. 둘째는 빈집 문제입니다. 일본에는 이미 약 900만 개의 빈집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0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외국인 구매입니다. 일본은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인과 한국인이 일본 부동산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봅시다. 첫째는 도시 부동산의 감소입니다. 원격 근무로 인해 도시 사무실이 필요 없어집니다.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둘째는 주택 부동산의 증가입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좋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넓은 주택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셋째는 환경입니다. 친환경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태양광, 우수 저장 등이 있는 집이 인기입니다. 넷째는 초고령화입니다. 세계가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요양시설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최종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한 곳에만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투자하세요. 둘째는 장기 계획입니다. 부동산은 단기 투자가 아닙니다. 10년 이상의 계획을 세우세요. 셋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가격 상승만 기대하지 마세요. 넷째는 전문가 상담입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회계사의 조언을 듣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다섯째는 법률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섯째는 감정입니다.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판단하세요.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공황하지 마세요. 일곱째는 철회입니다. 잘못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철회하세요. 손실을 줄이세요. 더 큰 손실을 피하세요. 여덟째는 기록입니다. 모든 거래를 기록하세요.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아홉째는 업데이트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세요.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세요. 열째는 인내심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가장 중요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상황과 목표를 생각해 보세요. 투자가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부동산 투자는 수단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를 먼저 정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세요. 당신이 한국에 정착할 계획이면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당신이 해외로 나갈 계획이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당신이 확실하지 않으면 분산 투자하세요. 부동산 투자는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산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 자산으로 당신의 미래를 보호합니다. 이것이 부동산 투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글로벌 아이온 코리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 부동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 부동산에 투자하셨나요? 조언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